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의 중요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메시지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YC, 메인넷 등등 여러가지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런 키워드들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번 영상도 되게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국내 인테리어가 가능하다, 역시 생태계 확장이 되면서 국내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막 분리수거 앞에 놓고 하면 알아서 이제 분리수거를 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드는 컴퓨터 사양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이야기처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빅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지 결코 알 수가 없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놓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뭐 요걸로 대박난 사람이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과거에 뭐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국내도 있었죠. 국내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옛날에서 아뜨뜨라는 분이 나왔었고, 그래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유튜버 분이 항상 비트코인을 사라 얘기를 했던 이런 날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파이코인 파이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모아라, 파이를 모아라, 그다음에 파이를 채굴해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답은 없어요. 왜냐? 파이코인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 항상 다들 동일하고 공감하는 부분일 거니까요. 파이코인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깨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파천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파이코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나왔을 때 오픈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조금만 뭐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그걸 엄청나게 태클을 걸고, 근데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찝어야 되는 거예요. 뭐 파이코인이 활성 유저가 3,500만 명이라고, 활성 유저가 4천만 명이라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분이 있는데, 활성 유저가 아니라 유저 수가 3,500에서 4천만이라고 했지,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냐. 어저께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 달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댓글을 남겨서 그냥 차단을 박았습니다. 한심한 부류 같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그 1억 명이 넘는데요. 1억 명이 넘는데 채굴 하시는 분이.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코어팀에서 발표한 거 3,500만 명이 전부였어요. 근데 무슨 자기네들 마음대로 1억 명이라고 해.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도 3,50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1억 명이라고 코어팀에서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라는 이런 근거 어디서 나왔는지 제발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조작질 하지 마시고 제발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 파이코인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3,500만 명이 공식적인 집계지 4천만 명도 우리가 예측일 뿐이지, 이게 어디서 4천만 명이다 해서 딱 코어팀 에서 얘기한 건 없어요. 코어팀의 가장 마지막 인터뷰나 이런 내용에서도 보면은 3,5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KYC 인증된 숫자가 30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무조건 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댓글에 그 댓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선동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해서 이제 한국에서 100% 파이 페이먼트를 받는데 대형 매장,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거 중국인들이에요. 다 중국인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인데 이게 어째 한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의 좀 이런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국과 한국은 다른 국가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Another Brand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파이 메가 회사가 발견됐다 해서 파이 메가, 다른 파이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게임 체인저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 보시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약간 그건가요? 파이코인의
파이코인이 아니라 이 회사의 최고 관리자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씨가 되나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파이에 좀 전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하지만 너무 파이에 또 올인을 하면 또 이게 약간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항상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리0467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iHateJam님께서 이분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은 KYC 초청 이런 과정에서 이런 프로세스에서 계정을 제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프로세스를 좀 믿어라라고 이렇게 내용을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픈 메인넷 스테이지는 준비가 되면은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단계를 밟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을 개방하기 전에 뭔가 방화벽, 액세스를 중지하는 방화벽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고 이 단계에서는 외부 교환 지갑이 메인넷에 연결됐다는 거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아직 발표가 된 게 없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모두 알게 될 거라고 해서 과연 이 준비가 언제 될지는 공지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조금 우리가 의미 해석을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인테리어 설계에서 파이 결제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책정은 1파이당 10만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결제 비율은 95%를 파이, 현금을 5%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쵸? 자, 도면 비용은 1파이? 뭐야 이거? 1파이가 맞겠죠? 자, 아닌가? 뭐지 이거? 아무튼 5만원이라고 하고 투시도는 30만원, 조감도는 40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면 비용이구나. 1PY 이렇게 표기를 했구나. 1파이가 2파이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공간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금 5%는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방지함으로 너그라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 정도 비율이면 충분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오피스 상업공간, 주거공간, 아파트, 주택 설계해가지고 인테리어 설계 경력은 10년 이상의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젝트는 이메일로 기본 자료들을 받고 검토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고객 요청서 파일을 보내드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1차, 2차 수정 작업 전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설계 도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 뭔가 설계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이런 모습 실제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하는 약간 기술자 분들인 것 같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0년이나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분들을 볼 때는 파일을 95% 결제를 받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현금도 조금은 받는데 파일을 95% 받는다 이런 거.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요런 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가치 책정을 1파일로 10만원에 했다는 거 엄청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타 아니겠죠? 반대로 쓴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번 시간 요게 좀 메인으로 제가 제목을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파트 및 주택 분리수거를 확대를 했다라고 해서 원래는 기존에 전원주택만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요렇게 아파트 분리수거 대행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아파트도 추가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까지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상자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막 다도 5만 가지 쓰레기를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한 거를 밖에다 그냥 빼놓으면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주는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용해보시면 파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 인터넷 속도가 빠를수록 CPU, 램 등이 빠를수록 노드 속도가 빨라지나요? 영향이 있나요? 하는데 네,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 그래서 고사양 컴퓨터들은 좀 더 노드 채굴이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건 제보를 해주셨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질문이 딱 올라와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항상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캔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파이파파 카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리를 해보면 대외적 활동은 9월 17일부터 해서 11월 14일까지 약간 6번의 활동이 있었고 인터뷰라든지
이제 스폰서 참여, 그다음 인포 세션, 인터뷰, 언론 공개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고요. 커뮤니티 담당자 쪽으로는 이렇게 I hate jam 해서 크립토 킹, 그다음에 뭐 니콜라스 소통이 유저들에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소통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에 개척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질문이나 파이의 가치에 대한 거 말고 건설적인 주제, 비평만 해당된다라고 돼 있고, 아마도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향후 주제가 다뤄질수록 기꺼이 전달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긴급 상황을 처리해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쭉 내려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항상 당신과 모든 이제 모더들을 존경했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 비열하거나 개인적인 채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KYC가 중요하지 않냐. KYC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데 그 질문자가 순간을 확인해야 할 검증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하지 말아야 된다. 긴급하게. 그리고 채팅에 대한 음소거하는 조치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쭉쭉쭉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여기 보시면 지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채팅방에서 모더가 있을 경우에는 당신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그리 안 되면 다른 커뮤니티 방에 채팅방에 물어봐라. 채팅방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채팅방에서 음소거 되었다. 뭐 등등등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채팅방에서 단순 질문, 소통하기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글로벌 합의 가격 이런 것들도 제재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 메인넷 단계는 준비가 되면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단계를 밟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오픈 메인넷,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픈 메인넷 시기는 제가 6월에 예측한 것처럼 6월에서 12월에 예측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검증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더 높은 등급을 가진 개척자에게 완료할 더 많은 검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KYC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네요. 막혀있는 KYC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다라고 돼 있고, 일부 개척자들의 대부분은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갇혀있으며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공유할 수 없는 몇 가지 잘 알려진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걸지, 그리고 저처럼 KYC 인증이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런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요청한 사람들은 뭐 나쁜 행위자가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엄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엄격한 절차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KYC 인증이 아직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 존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니콜라스 부부의 동의를 받거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FAQ가 곧 현대화 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일이 발생하면은 작업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데이트 일정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예측 내용은 오피셜과는 어긋난 내용들이다. 그래서 외국 채널의 전직 모더와 메가 모더는 해외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개발 관련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고, 작년 12월 이후에 그 부분이 더 강력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KYC 이렇게 해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KYC 초대 프로세스에서 의심스러운 계정을 제외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우리의 과정을 믿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해서 파이 보상만 받는다고 막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걸러진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KYC 인증 데이터가 없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120개 이상의 검증을 수행했다 해서 저는 지난 3, 4주 동안 동일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더들은 모든 지역의 검증권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과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해서는 KYC 인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진화에서 5월 14일에 알고리즘 엄격해졌고, 훈련과 이런 테스트 매우 필요하다 해서 9월 30일에 얘기했고, 10월 10일에는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된다고 했고, 10월 12일에는 뭐 이렇게 KYC 통과됨으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GDPR이 실행 중이다. 11월 19일에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KYC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현재 3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KYC를 완료했다 해서 10월 14일에 얘기했고, 9월 17일, 8월 17일 이렇게 일자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YC 속도가 미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3,300만 개의 슬롯을 완료하는데 33,000일이 걸린다라고 얘기해서 자, 이것이 확장 가능한 KYC 솔루션이 필요하고 1,000명이 100명의 검증인의 도움으로 KYC를 통과한다면 100명의 인원이 검증인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아무튼 KYC 인증에 대해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KYC 속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증, 면허증, 여권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면허증이 주로 많이 통과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니콜라스 부부 최근 인터뷰 중에 2개만 다시 보자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팀 메시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캔니님께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코인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 코어팀의 메시지를 봤을 때는 결국엔 뭐다? KYC 인증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뭔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매일 꾸준하게 뭐 100개씩 이렇게 인증을 하는 모더들이 검증을 하는 모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은 차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KYC 인증 오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도전 영상 한번 보면서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고 영상은 그 영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KYC 인증. 자, KYC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왜 나만 안 될까?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YC 되라 하면은 꼭 안 되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됐어요. 자,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오늘 204번째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KYC 인증 역시 저는 안 될 겁니다.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희망을 가지고, 아, 나는 됐다 하면 좋아하시면 되고 안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파이팅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KYC 인증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